안녕하세요. 원희의 서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RH 코리아, 저자는 정선용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25년간 유통업계에 종사하며 롯데마트 가정간편식 부문 상무 등을 거쳤습니다. 숱한 화제를 모았던 통큰 치킨의 현장 판매, 가정간편식 요리하다 브랜드를 기획한 분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 퇴직하면서 151만 회원을 거느린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시리즈를 연재하여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누적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목차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 부의 계단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쥐게 된다. 2. 절약편.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3. 투자편. 모으고 불리는 기술. 4. 인생편. 부는 마인드에 있다. 5. 돈 공부편. 돈 보는 눈이 뜨이는 4가지 공부법. 이 중에서 1장과 3장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오래전 롯데리아 CF에서 나온 말이다. 아마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CF를 보고는 햄버거를 사달라고 조르고 정작 한 입 먹고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더는 먹지 않았다. 햄버거의 맛처럼 돈에도 맛이 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먼저 묻는다. 니들이 돈맛을 아느냐? 아버지는 너희가 돈맛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돈맛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희 엄마다. 돈맛을 알아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돈에 대한 욕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어젯밤에도 너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돈맛에 대해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버지에게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돈을 못 벌고 있다고 내게 이러는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참고하라고 말해둔다. 아버지는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아직까진 퇴직 배려 기간이다. 최소 6개월은 보장되어야 한다. 너도 최소 6개월의 보장 기간을 명심하고 너희 엄마에게 살짝 흘렸으면 싶다.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말해선 안 된다. 너희 엄마가 아버지가 시킨 걸 눈치를 챌 수 있다. 지금부터 어젯밤에 너희 엄마가 구구절절 말했던 돈맛을 요약 정리해서 적는다. 엄마의 말로는 돈맛이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아끼는 맛이다. 둘째, 잘 쓰는 맛이다. 셋째, 모으는 맛이다. 이 아버지가 보기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마는 3가지가 전혀 다른 맛이라고 강조한다. 음식의 깊은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아직 아버지는 돈을 맛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똑같은 맛 아니야? 하고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넘게 말을 들었다. 다음은 너희 엄마가 강조하는 돈맛이다. 엄마가 직접 경험한 맛을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니 내 경제 감각에 넣어두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첫째, 돈 아끼는 맛이다. 내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아버지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 옷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아끼는 돈 맛은 편안하고 그윽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의 맛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솔직히 돈 아끼는 맛과 청국장 맛을 연결하지 못했다. 아직 그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둘째, 돈 잘 쓰는 맛이다.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있다. 요즘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너희 엄마는 이 말 뜻을 오래전에 알았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필요 대비 적정한 가격인가? 이렇게 너희 엄마의 선택 기준은 엄격하다. 그래서 내 엄마는 외식을 나가면 아버지와 자주 언쟁했다. 아버지가 사람 수에 맞춰 고기 4인분을 시키려고 하면 너희 엄마는 3인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종업원 앞에서 서로 실랑이 벌이다가 결국 언쟁으로 이어진다. 너희는 다시는 가족과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씩씩거렸다. 너희 엄마는 너무 촘촘했고 이 아버지는 너무 느슨했다. 아버지는 돈 잘 쓰는 맛도 아직 모른다. 너희 엄마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돈 잘 쓰는 맛은 자린고비의 굴비 맛이라고 한다. 아버지도 아끼는 돈 맛은 짜고 구린내 나는 맛이라는 생각이다. 아버지는 이 맛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으로만 6억 원 넘게 모았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는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는 맛을 좋아했다. 엄마는 이 돈 맛을 삭힌 홍어 애탕의 맛이라고 한 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돈의 다른 맛은 몰라도 아버지는 돈의 홍어 애탕 맛은 좋아한다. 퇴직 후에 돈 안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된 건 바로 돈의 홍어 애탕 맛이 준 혜택이다. 너희 엄마가 끓여낸 홍어 애탕 같은 돈맛으로 아버지는 오늘도 살고 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어제 너희 엄마의 말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다.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 엄마는 말할 때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낸다. 그래서 말의 갈피를 잡기 쉽지 않다. 아버지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너희 엄마의 말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엄마의 말을 순화하고 논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너희 엄마의 주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해력이 좋아서 완성된 것이다. 엄마는 감각적인 실행파이고 아버지는 분석적인 이론파이다. 너희가 엄마의 감각과 아버지의 논리를 둘 다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의 글을 정리한다. 오늘은 돈 맛을 모르는 너희에게 돈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연의 돈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돈에도 맛이 있다. 그 돈 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이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이런 돈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돈도 모아본 사람이 돈 맛을 알 수 있다. 자주 돈 맛을 경험해야 한다.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모으는 맛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 사람마다 미각이 다르듯이 돈을 대하는 맛도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돈의 감각이 뛰어나다. 너희 엄마가 그랬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타고난 감각은 떨어지지만 노력으로 감각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 둘째인 너는 엄마를 닮아서 돈의 감각을 타고났다. 하지만 너의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가 너보다 형을 아들아 하고 많이 부르는 이유다. 너를 부르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자주 안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